노인에 대한 정의는 크게 생활 연령에 따른 정의, 생물학적 연령에 따른 정의, 심리적 연령에 따른 정의, 사회적 연령에 따른 정의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생활 연령에 따른 정의부터 볼게요. 생활 연령은 그야말로 주민등록증의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생활 연령이다. 많은 경우 이 생활 연령에 근거해서 노인을 규정하고 그 노인 관련 제도의 각종 수급권이나 서비스 이용 자격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의 속도에서 개인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인 내에서도 발달 영역별로 발달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활 연령을 노인을 구분하는 가장 적절한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 그래서 생활 연령 하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나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물학적 연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생물학적 연령은 신체적 외모나 운동 능력, 지적 능력 등을 기준으로 연령을 선정하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건강 연령이 이 생물학적 연령을 말하는 것이다. 학교를 졸업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동창회를 하게 되면 실제 생활 연령은 동일하지만 외모로 볼 때는 거의 10년 넘게 차이를 보이는 경우를 많이 경험한다. 이처럼 생물학적 연령은 규칙적인 식습관, 운동, 금연 등 생활 양식만 바꿔도 크게 차이를 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생활 연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나이를 이야기하고요. 생물학적 연령은 왜 이렇게 사람을 보면 같은 30살이라도 혹은 같은 40살이라도 피어치 40살이라도 되게 달라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완전 아저씨 같은데 어떤 사람은 총각 같고 어떤 사람은 40살인데 완전 아줌마 같은데 어떤 사람은 처녀 같고 처녀 총각 아주 말이 촌스럽네요. 그런 걸 우리 생물학적 연령이라고 합니다. 아까 생활 연령과 생물학적 연령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심리적 연령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심리적 연령은 한 개인의 심리적 성숙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의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해 나가며 예기치 않은 생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얼마나 잘 대처해 나가는지가 기준이 된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나 자신의 인생을 독립적으로 꾸려가는 능력도 심리적 연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피터팬 신드롬이나 마마보이 같은 용어가 바로 이러한 심리적 연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생활 연령이나 생물학적 연령은 높으나 여전히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거나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데 미숙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심리적 연령이 낮다고 평가된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학문적 용어라서 그렇지 우리 보통 다 이야기하죠. 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심리적 연령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정신연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나 완전 정신연령 유치원생이야 막 이러죠. 자,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생활 연령은 그냥 나이, 생물학적 연령은 이렇게 보이는 또 느껴지는 에너지 있죠? 느껴지는 나이, 보이는 나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적 연령은 그야말로 정신연령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연령 한번 보죠. 사회적 연령은 한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자신의 연령에 요구되는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기대나 규범을 반영하는 나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든지 결혼이나 출산, 은퇴 등 특정 시기에 요구되는 그 사회만의 보편적인 기대가 있다. 흔히 말하는 정년기 개념에서 사회 연령이 반영되어 있다. 연령에 따라 분절되어 있거나 경직된 사회일수록 연령에 따른 사회적 역할로의 진입과 퇴장이 분명하며 이런 경직된 구조는 노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를 연령 분절 사회라고 한다.
반면 연령 통합사회는 연령이 어떤 일이나 활동을 하는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이와 함께 상이한 연령층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말한다. 오늘날 유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를 계산하는 개념, 즉 14세까지는 유년인구, 15에서 64세는 경제활동인구, 65세 이상은 노년인구로 구분하면서 통계치를 도출하는 모든 활동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연령 분절적인 사회 구성 원리를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이제 나이에 대한 정의를 크게 4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생활 연령, 생물학적 연령, 심리적 연령, 그리고 사회적 연령. 이렇게 4가지로 정의를 하면서 사회적 연령에서는 또 새로운 용어 2개가 나왔어요. 연령 분절 사회, 연령 통합 사회. 뭐 이런 게 다 학문적 용어라서 그렇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다 너무 가까이 피부 가까이 느끼는 거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럼 잠시 한번 쉬어갑시다. 유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 한번 볼게요. 자, 부양비란 총 인구 중에서 생산 가능 연령층 15에서 64세 인구에 대한 비생산 연령층 곧 0세에서 14세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의 백분율로 생산 가능 연령층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생산 가능 연령층이 15세부터 가능해요? 와, 이거 나이가 그렇게 정해졌군요. 15세면은 중학생이잖아요. 중학생이 생산 연령 아닌 거 아니에요? 얘들도 부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유년 부양비라서 그런가? 네, 알겠습니다. 유년 부양비. 생산 가능 연령 인구에 대한 유년층 인구. 또 이렇게 따지면 유년이 어떻게 14세까지가 유년층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유년층 하면 보통 조그만 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유년층 인구 빵에서 14세, 백분율 빵에서 14세 인구. 자, 15세에서 64세 인구 이렇게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그 부양비가 나온답니다. 자, 노년 부양비 계산하는 거 볼게요. 생산 가능 연령 인구에 대해서 이제 노령층 인구 65세 이상 백분율 15세에서 64세 이 생산 가능한 인구 분의 65세 이상 인구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된답니다. 총 부양비는 유년 부양비 플러스 노년 부양비 이것이 바로 부양비라는 거죠. 자, 이까지 우리가 한번 노년기 나이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